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 정치권을 또 속에서 열불나죠. 여러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자, 오늘도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일련 남자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저랑 색깔이 약간 비슷하네요. 왜 그러세요? 네. 뭐 오늘은 또 마치고 어디 딴 데는 안 가십니까? 안 갑니다. 최근에 마치고 딴 데 저 가셔가지고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수일련 남자를 좀 빨리 마무리했었는데 거기서 또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았는데 그렇게 간다고 꼭 가신다고. 제가 봤을 때 여기 수일련 남자가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아주 그 역할을 또 잘하는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을 발하는 곳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딴 데 가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이 근처에 있는 이 근처에 공장으로 추정. 공장 가면 안 마시고요. 공장 같은 데 가면 안 돼요. 아침부터 공장을 가니까. 아침 공장 왜 가십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공장 가면 안 됩니다. 자, 수일련 남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한 주간 가장 좀 화가 났던 이슈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저는 뭐 요즘 이제 정치 이슈 많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이것도 정치 있을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야? 우크라이나의 누구지? 젤렌스키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니 러시아하고 싸우겠다는 거 뭐예요 지금? 전쟁하겠다는 건 뭡니까? 아니 좋아요. 북한군 파병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 뭐 지원을 하겠다는 등 뭐 요즘 논의되는 거 보니까 무슨 무기 지원, 인력 파견까지 생각하고 있다며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이러면 우리가 전쟁에 뛰어들겠다는 겁니까? 아니 북한이 파병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지 않는 게 비판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제3자적 관점에서 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아니 북한이 참전하니까 우리도 참전합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보내든 무기를 보내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살상 무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경제적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비살상 어떤 물건들 이런 거 지원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아니 뭐 사람 파견하고 연락관인가 뭔가 파견한다잖아요. 또 지난번에 그 문자 나눈 거 있잖아요. 물론 신원식은 아니라고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북괴군. 황교안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을 일부러 공격하게 해가지고 그거 선전용으로 사용하지 이런 글까지 보냈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지금 미국 대선도 곧 누가 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지금 약진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럼 전쟁 끝나버리면 주위를 둘러싼 한반도 주위를 둘러싼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최진봉 교수님도 장교 출신 아닙니까? 장교 출신이죠. 저도 장교 출신이고. 우리 군을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전문가죠. 안보 전문가. 전 소령이고. 대위인가요? 어쨌든 무슨 뭐 지금 계급으로 누리겠다는 겁니까? 군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또 군에 있었던 사람은 압니다. 전쟁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군대가 존재하는 건데 당연하죠. 그 상황에 우리가 일부러 뛰어들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뭐 국가 순회 안보실 군대를 안 가서 그런지 이런 생각이 자꾸 이런 제 얘기 아닙니다. 국민들 얘기예요. 알고 저렇게 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자신의 정권 때문에 그러는 건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고 한반도 안보를 생각한다고 알긴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는지도. 아니 그러니까 본인도 안 갔다 오셨잖아요. 어쨌든 부동신가 때문에 면제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군대 갔다 온 사람 장성급들 많잖아. 왜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사실은 이 끼어들면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돼요. 전쟁에 끼어드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뭐 전쟁도 전쟁이지만 경제적으로도요. 러시아나 다른 나라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갈등 구조가 생기면 우리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 한반도 평화.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 나라에 투자하겠어요. 이러면 투자자들이 위험해가지고 언제 전쟁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 국민들 얼마나 불안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왜 하는지 전쟁이 모르겠어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는 게 국가 지도자예요. 우리나라 한반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이 그 전쟁 그 소문 하나에 폭락을 합니다. 어떡할 건데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자, 언론 얘기를 좀 하면 KBS 박장범이죠. 김장범. 박장범이 유력하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우, 이렇게 사장이 됐네요. 제청이 됐네요. 제청이 됐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뭘 어떻게 봐요? 아니, 저는 이분이 사장이 된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곰곰이 생각할 것도 없어. 딱 하나잖아요. 조그만 파우치. 그거 아니면 사장이 됐겠냐고요. 아니 그리고 예전에는 박장범 이 사람이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기 전은 다 박민이 또 할 줄 알았어요. 박민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날라가고 박장범이 됐어. 예. 조그만 파우치 때문에. 네. 누구의 입김이겠냐고. 조그만 파우치 하면 누가 입김을 가장 많이 불어넣겠어요. 그 이 파우치와 연관이 돼 있는 분, 명품백과 연관이 돼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런 의심이 들잖아요. 사장 자리에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이 조그만 파우치 아니냐 네. 이런 발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박장범 이 앵커 이 사람 사장 지원할 때 예. KBS에서 바른 언어상 수상을 주요 업적으로 야 조그만 파우치가 이게 바른 언어입니까? 올바른 언어. 언어술사를 봐봐. KBS PDF가 바른 언어상 박장범 언어술사 파우치박. 파우치박. 예. 파우치박이 파박. 예. 그러니까 그 파우치란 말이 너무 바른 언론인가 봐. 너무 바르네. 바른 언론사인가 봐. 바르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야. 아니 언론 자기가 창피해서라도 이걸 수상했다고 쓰면 되겠어요? 언제 수상인지 모르겠는데 네. 파우치 발언하기 전인지 뭐 후인지 모르겠지만요. 네. 창피해서 같으면 안 쓰겠어요. 얼마나 쓸 게 없으면 바른 언론상 받았다고 얘기를 하겠어. 자기가 사장 되면 누구든 파우치 얘기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럼 뭐 그런 얘기를 뭐 싸우셨어요? 그것 때문에 뭐 싸우셨어? 이런 질문도 했잖아. 그렇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심기경호예요? 아유. 이런 사람이 사장을 해가지고 딸랑딸랑 하지 않겠냐고요. 아니 언론인이라면 최소한 인터뷰를 하면요 대통령이 불편해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 하라고 만든 게 그렇죠. 언론 아닙니까? 아니 그럼 기자회견 할 때도 이게 인터뷰 할 때도 대통령 앉혀놓고 그런 거 하면 되겠습니까? 박절하지 못해 그러면 아니 박절하지 못하다고 그럼 막 받습니까? 그렇게 아무한테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질문해야지. 그렇죠. 그냥 넘어가. 조그만 파우치 가지고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 이게 뭐 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기자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고요. 근데 심지어 그 기자들을 다 관리하는 자리인 사장까지 올라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지금 이 박장범 이게 사장이 될 것 같은데 이 재청 관련해서 언론사 좀 사설도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많습니까? 대체적으로 비판적 내용이 많아요. 심지어 네. 동아일보 같은 경우도 동아일보. 뭐라고 조만한 백 KBS 사장 선임. 아, 조만한 백 KBS. 와. 이렇게 해서 동아일보가 동아일보 많이 바뀌었네요. 제가 동아일보가 친한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얘기했잖아요. 네. 바뀌고 있다니까 요즘 네. 분위기가. 네. 두 번째 한겨레 KBS 사장 후보의 조그만 백 박장범 공영방송 모욕이다. 맞는 말이지. 그러네요. 공영방송 모욕이지. 그다음 중앙일보도 경향신문 참 파우치 사장 현실화한 KBS 용산방송 10이 계속되나라고 사설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조그만 파우치라고 이 동아일보 논설이 쓴 이 칼럼 있잖아요. 네. 이 칼럼에는 뭐라고 적어놓은지 아세요? 웬만한 공적을 남기지 않으면 그저 조만한 백덕을 큰 감투 쓴 인물로 기억되게 될 것이다. 누가? 박장범이. 박장범. 그러니까 결국 조만한 백 한마디로 사장까지 갔다라는 것을 꼬집는 그런 칼럼을 쓸 정도예요. 보수 언론이. 보수에서도. 예. 방송사들도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주요 방송사들도 예. JTBC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이 9시 뉴스에 KBS 9시 뉴스의 시청률과 신뢰도가 추락 추세이며 그 중심에 선 인물이 공영방송 사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짚었고 국민 입장에서 KBS 기자들이 낸 성명의 이 한마디가 와닿아서 그대로 인용하겠다라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용산 줄탄 앵커 부끄럽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방송에서도 방송사도 주요 방송사들도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자, 박장범 이제 사장 임명을 두고 이사들의 적격이나 적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인 그 부분입니다. 맞아요. 자, 근데 이번에는 시민 평가단 평가 이걸 없앴습니다. 이거 원래 하던 건데 왜 원래 없앴습니까?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KBS 사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시민평가단이 평가를 해서 그 네. 결과를 이사회에서 한번 보고 네. 그러니까 보통 시민평가단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사장 맞습니다. 후보들이 쭉 네. 하고 나면 시민평가단들이 쭉 평가를 하잖아요. 그 내용을 이사회에 넘기면 이사회에서 그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평가를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임명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완전히 빼버렸잖아요. 왜 뺐겠어요? 시민평가단이 이 사람에서 좋은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부러 뺀 건가요? 아, 당연하죠. 왜냐면 그래가지고 부정적 여론이 올라오면 네. 이사회 입장에서 껄끄럽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껄끄러운 일을 발생시키지 않고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사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한 것 같고 네. 원래 해왔던 그래서 공정성 확보와 공영방송의 사장의
뭐 중립성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평가단의 평가가 있었는데 이거 아예 제거해버리고 네. 자기들 마음대로 뽑은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자, 오마이뉴스인가요? 네. 지금 인터뷰를 보니까 이 박 앵커, 박 사장, 이 사람 10년 차부터 앵커였기 때문에 기사로서는 평가할 게 없고 예. 보니까 앵커, 특파원, 간부, 비서실장 쭉 해왔죠. 괜찮네요, 삶이. 꽃길이죠, 꽃길. KBS 안에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뭐 박정범 기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건 알지는 않지만 지금 걸어온 길만 보면 대체적으로 사장이나 권력기관에 늘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10년이라고 하면 네. 정권이 바뀐 거잖아요. 한번. 그러네요. 딱 바뀌었네요. 그럼 그전에도 그 어느 정권이 들어오던 그 정권에 늘 가깝게 있었지 않나는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스타일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무슨 주관이 있거나 기자로서의 어떤 저널리즘의 가치를 세우거나 예컨대 제 제자인 박형광이처럼 박형광 기자 여기 뉴스토마토의 박형광 기자. 그런 어떤 뭐랄까요 올고듬, 그다음에 공영성, 그다음에 국민을 위한 어떤 그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려는 책임감 이런 부분이 없는 분이 아닌가.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그렇죠. 생각하지. 뭐 근데 그런 이 부분. 박 앵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익을 생각하기보다는 권력에 좀 더 가깝게 가려는 시도를 했지 않았나 하는 것이 지금 지금의 경력만 보면 네.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나저나 박민현 사장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뭡니까 이게? 그걸 낙동강 오리아라 그러죠. 뭡니까 이 사람은 또? 자기는 될 줄 알았을 거예요. 슬플 것 같은데요. 슬프지. 화날 거예요. 박민이 미워요. 박민이 좋아요. 박장범. 둘 다 싫어요. 뭔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이상해서요. 그러니까. 박민 사장 뭐 언론사에 관계 없는 사람을 신문사 사람을 방송국 방송의 사장 사장으로 만들어놨는데 앉혀가지고. 그 국정감사나 이런 청문회 가보면 뭐 엉뚱한 얘기 엄청 하고 그렇죠. 편 들었는데 이제 며칠 하지도 못했어요. 그렇지. 그 당연히 원래는 중간에 들어가서 자녀 임기만 했어. 당연히 연임한다고 생각했다니까. 아이고야. 근데 갑자기 이 논의가 시작되면서 박장범이라는 인물이 뜨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 결정적 이유가 파우치. 파우치를 박민 사장은 억울하겠네요. 억울하지. 그 파우치 사건만 아니었으면 본인이 되는 거거든요. 되는 건데. 만약 파우치 일이 없었다면 박민이 되는 거였어요. 네네네. 근데 파우치가 터지면서 그 파우치 때문에 박민이 밀려나고 박장범이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아무도 그 전까지는요. 맞아요. 언론계에서 박장범이 될 거나 아무도 생각을 못 했어요. 그리고 아직 이제 연륜도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젊어요. 저런 분이 사장이 된다? 박민을 밀어내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네. 파우치 건이 확 뜨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부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네. 누가 밀었겠냐고 누가. 잠깐만 우리 그 보도에 보면 박민 지금 사장은 대통령의 술친구다. 그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런 거 얘기가 보면 있죠. 박민, 박장범 두 사람이 이제 조금 어떤 우리 백이라 해야 되나요? 그렇죠. 다른 것 같아요. 뒤에서 미는 사람이 다르죠. 예. 누구겠어요? 얘기를 파우치 하세요. 가진 사람이요. 그 파우치 조그만 파우치 가진 사람이 아닐까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개인적 생각입니다. 파우치 그 파우치. 발언이 너무 좋았다. 그렇죠. 그 발언 때문에 이제 꽂힌 기가 거지. 막힌 발언이다.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야, 있어? 이 사람 사장 시키면 계속 파우치가 되겠네. 신박하지 않습니까? 네. 다 명품백이라고 얘기하는데 파우치란 말을 들고 오는 거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술 친구 다 필요 없다. 아니 파우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거 사면서 이거 파우치 샀다 그럴까요? 네. 아니 똑같은 물건을 산다고 칠게. 아니 그걸 명품백이라고 생각하나 이거 파우치 샀어 이러겠냐고요. 누가 그럽니까? 파우치는 보통 이렇게 조그만 거 얘기하는 거예요. 휴대전화보다 조금 큰 이런 거. 여기다 무슨 좀 화장하는 거 이런 거 집어넣고 다니고 이런 거. 파우치가 파우치는 결국 300만 원짜리예요. 그럼 말을 다 한 거 아닙니까?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파우치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네 진짜. 박민 사장은 억울합니다. 파우치 억울할 것 본인이 좀 같아요, 빨리 진짜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댓글에 뭐 두 박 똑같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뭐 한번 봅시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조국 혁신당에서 예. 탄핵 집회를 했습니다. 예. 이게 야당의 첫 탄핵 집회라는 게 이목을 끌었는데 문제는 이게 보도가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거의 안 저도 돼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3사 중에서는 MBC만 유일하게 방송 뉴스로 다뤘어요. 네. 나머지 언론사들은 다루지 않았고요. 리포트에서 MBC는 뭐라고 하면 대통령 탄핵의 유보적인 제1야당 민주당도 다음 주말에 집회를 한다. 이번 토요일이죠. 이번 토요일 토요일 날 이제 민주당하고 같이 민주당 합니다. 하죠. 오후 예. 2시에 예. 시청역 4번 출구에서 하고요. 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저도 나가니까. 혹시 가십니까? 전 갑니다. 가도 돼요? 저는 중계하러 갑니다. 아, 그래요? 오마이 TV 중계하러. 오마이 TV 여기 왜 합니까?
알겠습니다. 예. 많이 와주시기 바라고요. 가시고요라뇨. 예. 많이 와서 저를 만나주시고요. 저희도 뻗치기 TV를 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본인이 나가십니까? 저는 안 가죠. 아, 그렇죠. 어쨌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MBC만 유일하게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네. 아니 이 정도면 그래도 두 번째 야당이잖아요. 두 번째 그렇죠. 큰 야당이잖아요. 예. 12석이나 있고 그런 야당이 탄핵을 공식적으로 공식화했는데 이걸 보도를 안 한다? 이상하네. 일부러 무시하는 거예요. 일부러 보도를 안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SBS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인터넷 기사로 전달했고 예. 뭐 보수 성향의 종편 채널들도 어느 정도 탄핵 집회 소식을 뭐 크게는 아니지만 다뤘다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또 KBS 뭡니까? 얘기입니다. 예. KBS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겠어요? KBS는 석유가스 이런 건 하죠. 아예 없습니까? 산유국의 꿈. 아예 없습니까? 없어요. 정말 없습니까? 아예 없습니다. SBS도 뭘 한 거냐면 다른 데서 보도한 거 인용해서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연합뉴스에서 보도하잖아요. 그럼 연합뉴스는 보통 모든 언론사에다 기사를 뿌리잖아요. 네. 그거 인용해서 보도를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저렇게 지금 저건 이제 인터넷판에 올라온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뭐 SBS 8시 뉴스에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것도 사실은 소극적으로 한 거지 결국은. 작게 한 거예요. 작게. 근데 KBS는 저것마저도 안 해요. 저마저도 없고. 아예 안 해, 아예. 그냥 무시하는 거야. 안 하고 싶어. 탄핵이란 말을 입 밖에 꺼내기 싫어. 그게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제2 야당이 어쨌든 뭔가 탄핵이란 말을 공식화했고 대단히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네. 그러면 뉴스의 가치로 보면 당연히 보도를 해야 돼요. 조국혁 신당이 띄웠다 이제 탄핵을 야당들이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된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보도를 안 해요. 무시하는 거야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행동이에요. 공영방송이. 글쎄 공영방송이 과연 이래 되느냐. 어쨌든 간에 이번 주 토요일에 다시 또 민주당이 예, 탄핵 2시에. 집회, 예. 뭐 국정농단 규탄 집회를 연다고 하는데 이거는 KBS가 보도를 할까요? 그냥 제가 예측을 하면 할 것 같긴 해요. 이제 끝까지는 안 하지만. 근데 대신 예. 단신으로. 단신으로 맨 합시다. 끝에. 예. 보통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뉴스 가치가 제일 높은 걸 제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리포터가 직접 기자가 그 현장에서 예, 예. 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규모가 큰 거고 의미가 있다고 보도하는 거지만 이렇게 보도를 안 하고 저 끝에 말미에. 단신으로 오늘 민주당이 이런 집회를 했습니다. 끝. 요렇게 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보세요. 이렇게 보도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KBS 이렇게 바꿔놓은 게 현 정부 입장에서는 먹히고 있네요. 먹히고 있는 거죠. 보도도 안 박민을 해버리고. 앉힌 그 어떤 성과가 난 거죠. 이제는 더 좋은 사람. 그렇지, 박장범. 파우치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집회라고 안 하고 모임이 있었습니다. 야당이 몇몇이 친목 모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길거리 교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가능성도 모임으로 공영방송에서 그럴 가능성도 역으로 피크닉 어때요? 피크닉 김밥 먹고 있다. 뭐 이렇게 이 우스갯소리인데요. 그 정도로 지금 공영방송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문제가 거예요. 있다라는 거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거의 20% 그것도 무너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임기 반환점이 11월 10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2년 반인데 이 지금 국정 홍보, 대국민 소통 이걸로 동력 확보 또 좀 반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KBS를 이용할 것 같기도 한데 효과 있을까요? 효과 없어요. 일단 KBS를 많이 안 봐요 사람들이. KBS 저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시민들은 전체적으로 시청률을 알 수가 없잖아요. 어디를 보면 유튜브 그 생방송 하잖아요, 같이. KBS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몇 명이나 보고 있는지. 지금 한번 볼까요? 몇 명이나 보고 있는지 뉴스 볼게요. 같은 게 KBS 1TV. KBS 뉴스 보니까 심각한데요. 거의 안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KBS가 MBC하고 비교하면 거의 뭐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만큼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 홍보나 하고 또 뭐 대통령의 비판적 입장도 안 내고 잘못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보도하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아무리 떠든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아니 여기 나와서 떠들어서 뭐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차라리 뉴스 토마토에 나와. 섭외하실 거예요?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 섭외해. 그래서 물어봐. 물어보세요. 좀 까다로운 질문 안 오겠지 물론 섭외해도. 근데 이런 데 나와 차라리 얘기하는 게 낫지. 거기 가서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지금 KBS 이제 유튜브 라이브 보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별로 안 보는 사람들이 안 봐요. 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박민 들어오기 전과 후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내 말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대변인이나 수석들이 아무리 출연한다 해서 거기서 무슨 큰 성과를 내긴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뻔한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국회 나와 답변하는 그 국무위원들이나 아니면 국방부장 김용은 이런 사람 태도 보세요. 사람 염장질러요.
그게 홍보가 아니야. 네. 더 화를 나게 만드는 신원식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아하. 화가 나잖아요. 오히려. 전혀 홍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예.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좀 차별화되고 있다. 예.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문체부 국감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네. 이게 언론재단이 국가의 세금이나 아니면 공영 자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요. 단체들, 네. 미디어 단체. 근데 지원하면서 미디어 연대 자유언론연합 이게 이제 보수 단체로 알려지고 있어요. 지원금을 늘렸어요. 지난해보다. 네. 그리고 이제 민주진영이라고 보통 이해되는 바른지역언론연대, 그다음에 청암 송건호 선생 기념사업회, 언론인권센터 등에는 아예 지원금을 주지 않았대요. 작년에 있었는데. 아예. 예. 그러니까 차별을 하는 게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비슷한 거야. 말 잘 듣고 보수적 성향의 언론단체는 돈을 좀 지원해주고 지원금을, 네. 진보적 성향으로 보이는 사람은 지원금 아예 끊어버리고. 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는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 심사를 제대로 해야 되고 이 심사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할 건데 별도의 심사 과정이 없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심사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심사위원이 공정하게 들어가려면 예. 예컨대 진보 보수를 뭐 반반 들어오게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정치적 성향이 없이 객관적인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든지, 학자든지 뭐 변호인들 이런 사람들. 근데 그게 없고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심사 과정 자체가 없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사장이나 그 중앙에 있는 사람들, 즉 언론재단을 운영하는 경영진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안 친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떤 의혹이 가능하냐? 보수적,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이 이사장이에요. 누구요? 김효재. 아, 김효재 그 사람 이사장이거든요. 방통위에 있던 네, 맞아요.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글로 갔죠. 네. 열심히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어. 그 사람들이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겠어요? 보수적 성향의 사람을 뽑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앉아서 심사를 해. 그럼 누구한테 돈을 주겠어요? 보수적 성향한테 주겠지. 아. 이런 편파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이렇게 했었습니까? 안 했어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 왜, 뭐. 회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건 아니고요. 말씀 들어보면 아니, 민주당은 그건 좀 하지 왜, 아니, 왜. 국민의힘만 이렇게 아니, 그건 보수 정권만 되면 이렇게 아니, 하느냐. 그건 아니지만 진보 정권도 했으면 너무 좋았겠냐. 하는 거야. 아니 너무 이렇게 이 웃기는 말씀 건요. 생각해보세요. 드리는데. 정부 광고도 예. 조중동이 맨날 많이 가져가요. 네. 지금도 많이 가져가요. 그건 진보 정권 때 안 그랬냐? 그때도 제일 많이 가져갔어요. 네. 이게 뭐냐고요. 그건 너무 웃기는 건 또 진보 진영 들어가서 조금 뭐 예를 들면 한겨레나 경향에 조금 네. 올려주잖아요. 예. 조선일보가 엄청나게 까요. 많이 진보 갑니까? 정권 들어서 네. 뭐 어디에 돈을 더 줬는지 자기들이 더 많이 받는데 아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대체? 아니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진보 정권 들었을 때는 조금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는 거야? 네. 이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야?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것이다. 자, 언론재단이 또 하는 일 중에 지금 이달에 기자상을 언론재단에서 네. 수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사실 좀 김건희 여사 이거 공천 개입, 네. 뉴스토마토, 네. 박형근 기자 당연히 받아야지. 이거 좀 받는 게 왜냐하면 지금 그 보도 이후에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아직까지 났죠. 나고 보도가 맞아요. 되고 있잖아요. 네. 명태균 보도.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주겠냐고. 제 말은. 물론 이제 여기 말고 뭐 다른데 방송기자협회나 이런데 뭐 여기는 방송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 뉴스토마토 받았네요. 받았다고? 네, 받았네요. 왜 줬지? 뭘 뭐 왜 이상하네. 줬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줄 수도 있는 거죠. 줄 수도 있는데. 지금 받았네 지금. 받았네. 김진양, 한동인, 박형강, 오, 유지웅. 웬일이냐. 고맙네. 아니 근데 저게 이달의 기자상을 어디서 준 건데 확실히 언론재단을 준 거예요? 기자협회 준 거 아니에요? 기자협회 준 거 같은데 저거. 그래요. 기자협회 보니까 기자협회에서 준 거예요. 기자협회는 당연히 주지. 예. 기자들의 연합체니까. 예. 제 말은 언론재단이 언론재단. 예. 그러니까 언론재단이 하는 예를 들면 언론재단 측 심사위원 이런 얘기를 했대. 아마 그냥 제가 볼 때는 언론재단에서 돈을 지원해줘서 기자협회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기자협회가 뽑고 예. 그 상은 거기서 줄 수 있겠다. 제 생각은. 예. 근데 예. 더 중요한 건 언론재단 측 심사위원 이런 말을 했대요. 어떤 말을 했어요? 기자상 수상에 정부 비판 기사 많은데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럼 뭐 정부 비판하면 기자상 주면 안 돼요? 아니 원래 기자가 그 정부 비판하는 거라니까. 그럼 기자가 정부 칭찬합니다. 그래야 되나 봐. 이 심사위원을 아니, 있다 이 소리를. 정부는 칭찬할 게 있으면 안 해도 돼요. 그거는. 그렇지.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럼 홍보를 하잖아 자기들이. 그럼 홍보로 홍보 기관을 그렇지. 하면 되는 거고. 기자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기자는 늘 비판,
견제, 감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네. 아, 이제 제가 보니까 기자협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네. 언론재단이 그걸 지원해 주나 봐. 좋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화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지금 뉴스토마토 같은 데다 주냐고 이런 거지. 그렇죠. 어떻게 성공회대 나온 애를 주냐 이런 식인 거지 결국은. 학교 얘기를 더 하십니까? 성공회대학교 최진봉 교수입니다. 예. 아, 갑자기 여기도 성공의 빌딩입니다. 그 빌딩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번에 보도를 잘했어요. JTBC 도이치모터스 그 보도랑 네. 저희 뉴스토마토의 지금 박형관 기자 등의 보도 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보도죠. 당연히 받을 만했고요. 당연히죠. 그런데도 이 심사위원 중 일부가 그걸 또 비판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최진봉 교수님께서 조금 화를 많이 안 냈습니까? 조금 냈습니까? 조금 냈습니다. 다음부터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공에 대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빌딩에서. 그 빌딩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빌딩에서 성공에 대해 교수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